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일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1회 DB를 기출 DB를 복원을 할 건데요. 기존에 있던 DB들, IQ코 DB 안에 있는 DB들 삭제해 주시고요. 어태치 안에 있는 파일들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기출 DB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요. 네, 다 붙여주시면 IQ 코어 쪽 다시 오셔서요. 리스토어 쪽 가셔서 코어 큐브 리스토어 가시면 되고요. 네, DB를 복원했던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 안에 IQ 코어에 IQ 코어 DB 확인하셔서 복원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까만 창이 나오고요. 이게 다 닫힐 때까지 두 개 파일이 복사되고 이제 다 저절로 닫힐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 1회 DB 경우 2018년도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실행이 됐어요. 2018년도 버전의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현재 2019년도로 만약에 여기 DB를 붙여서 2019년 프로그램을 까시고 DB를 붙여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요거 상은 되지만 하나 연말정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풀리지가 좀 않으실 거예요. 한 23, 24번 문제 정도, 20번 대 이후 문제 해서 한두 문제 정도는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2018년도 버전을 다시 깔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있는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그냥 하는 방법 위주로 좀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2018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열어주신 다음에 회사 코드 쪽 인사 1급 회사 A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사 1급 회사 A고요. 사원 코드는 장미란입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네, 처음 DB 복원하고서 좀 시간 걸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거니까 초조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당회사의 기초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인사 1급 회사 본사 사업장의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건데요. 네, 이거는 시스템 관리 쪽에 회사 등록 정보의 회사 등록. 네, 여기서 사업장 등록 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개업일, 회사 본사의 개업일은 1년 11월 20날 1번 보기 맞고요. 관할 세무서 영등포 맞고 주 업종 코드는 신고 관련 사항 쪽에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조업이라 틀렸네요. 완구용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행정동은 영등포구청이니까 여기도 맞았고요. 이렇게 조회에서 푸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쪽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회사 등록 정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됐어요. 네, 2번 문제입니다. 당회사 기초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등록 내역을 알맞은 것. 이거는 사원 등록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 네,
일단 공란으로 하신 다음에 사용자만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장미란 사원 1명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조회 권한은 회사 틀렸네요. 입사일은 2003년 5월 1일에 맞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2번이 바로 맞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틀린 거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정답은 2번이 알맞은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문제는요. 자, 당 회사의 기초부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중 2019년도 기준 모든 부서의 내역을 알맞은 거 네, 부서 등록 쪽 가시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천사업장 소속 부서는 총 5개이다 인데요. 볼까요? 지금 천사업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네, 사용기간이 끝난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5개가 맞네요. 1번은 바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보기는 2000번 사업장 소속 부서는 4개인데 하나 사용 안 하니까 3개죠. 틀렸고요. 네, 다른 부분들은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각종 소득세 등 자동 계산을 위한 세법적 과세 기준, 세율 등의 기본 요건 확인하고 근로소득 쪽에 소득공제 과세 표준 구간을 보세요 라는 거고요. 인사급여 관리의 기초 환경 설정에 소득세 환경 설정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자, 2019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소득공제 중에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이쪽 보라는 얘기네요. 틀린 거 찾아라 라는 부분이고요. 1번 보기 맞고 2번 보기도 맞고요. 3번 보기도 맞고요. 4번 보기가 틀렸네요. 4번 보기에 해당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문제예요. 자, 영업촉진비 급여 지급 항목에 대한 지급 설정으로 알맞지 않은 건데요. 기초환경 설정에 지급공제 항목 등록으로 가셔서 급여급은 급여로 해주시고요. 지급 쪽에 2018년도 기속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영업촉진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고 네, 과세 1번 보기 맞고요. 그리고 감면 적용 여러 그래서 1번 보기 맞는 거 2번 보기는요. 휴직자 적용이 정상 적용이라서 이건 법적으로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다. 별도 계산식을 하는 곳은 휴직 계산식 설정해서 별다른 별도의 계산식이 설정되어 있죠. 2번이 그래서 알맞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3번 보기는 입대사자 적용을 환경등록 적용한다는 내용을 3번에서 표시한 거라서 3번도 맞는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월정급여와 포함됐으니까 4번도 맞는 보기.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 자, 과장직급의 호봉을 아래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합니다. 호봉 테이블 등록이고요. 일단은 호봉 등록을 한 다음에 네, 정률 인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요. 네, 과장직급이고요. 2019년도 1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셔서 일괄 등록을 통해서 기본급 초기치 300만원과 급포수당 초기치 10만원, 증가액은 15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적용을 먼저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일괄 인상을 통해서 정률 8%씩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률 적용하시고 850, 4860000이 합계네요. 정답 4번. 7번 문제인데요. 노이선 사원에 대해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네요.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 말고요. 인사기록 카드입니다. 여기 가족 탭에 가셔서 세부 내역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너무 클릭이 빨라서 자꾸 네, 노이선 사원에 대한 가족 정보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번 보기 모든 가족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자다. 예,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1번 보기가 바로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2번 보기는 모든 가족은 실제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부양 여부 체크 2명 안 돼 있기 때문에 2번 틀렸고 3번 같은 경우는요. 배우자는 연말정산 쪽이 없어요. 배우자 없어서 3번도 틀렸고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장애인 구분 해당되는 사람 없기 때문에 틀렸고 그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고요. 8번 문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내 내부 교육을 진행했고요. 평가 결과 쪽을 묻는 거니까 교육 평가 쪽 여기를 가시면 되겠네요. 네, 교육명은요. 승진자 내부 교육 2019년도 거고요. 네, 그리고 평가 결과가 상인 사람. 네. 지금 정영수, 김소형, 최국성 이렇게 3명 있는데요. 보기에 있는 사람은 최국성 사원이네요. 정답 4번.
9번 문제예요. 자, 회사 본사 사업장에 대해서 2019년 1월 26일 기준으로 장기 근속자에게 근속수당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속연수를 하나 쪽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조건값들을 잘 해주시면 되는 부분. 사업장은 회사 본사고요. 퇴사자는 제외하고 기준일은 1월 26일, 연수는 미만 일수 버리고요. 경력 포함 제외. 네, 그런 다음에 10년 초과자분은 이 15년 이하자에서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보겠습니다. 4명이네요. 그래서 4명 10만원, 일단 40만원. 네, 좀 적어놓고 40만원에다 이거 4만원 40만원 일단 10년 이상자 4명 있고요. 20년 이하자에서 15년 초과자 찾으시면 되는데 6명에다 15만원이니까 90만원을 더하시면 되겠죠. 네, 20년 초과자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130만원이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 네, 10번 문제예요. 자, 2019년도 인사발령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인사발령 대상자 누구입니까? 인데요. 요거는 인사발령 저는 공고 쪽 보는 게 편해서 여기서 볼 텐데요. 아무 때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등록해서 보셔도 되고. 네, 지금 5명 있고요. 여기 발령 대상자 안에 해당되는 사람이 보기에 있는 사람은 오진영. 네, 한 분 있네요. 정답 3번입니다. 11번 문제인데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상반기 동안에 기본급 부분이니까 이거는 급여관리 쪽에 수당별 쪽 찾으시면 되겠어요.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 쪽 가셔서 2018년도 상반기니까 1월부터 2018년도 6월까지 네, 기본급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 네, 이렇게 봤을 때 기본급을 가장 많이 지급한 기소월 기소월이 네, 1월부터 6월까지 있고요. 네, 지금 보면 하단에 내용 72, 73, 74, 77, 76, 75 흐리게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합계 보실 수 있고요. 정답은 4월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12번 자, 2019년도 기속 지급 공제 항목을 보기 기준으로 직접 등록을 한 다음에 1월 급여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네, 2018년도 기준으로 일단 급여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 급여들을 일단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감 취소를 해서 2019년도 기속에 대한 지급 공제 항목을 만들게요. 기본급 하나밖에 없고요. 자, 전년도 복사를 통해서 전부 다 복사를 해올게요. 적용 이해해 주시면 2018년도 거 그대로 오게 되고요. 연장근로수당 해당되는 계산식만 변경해 주면 되네요. 예전엔 금액이었는데 계산식으로 변경됐으니까 계산식으로 책정임금 시급 책정임금의 시급 곱하기 2 곱하기 10이네요. 네, 적용 눌러서 예,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급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용직 급여 임료율 계산해서 하시면 되고요. 2018년도 2019년도죠. 19년도 1월 주의하셔서 사람들 나오면 전체 체크한 다음에 급여 계산. 네, 구하라는 건 급여 총액 대비 총 과세 금액이죠. 78125,670 정답 3번입니다. 13번 문제인데요. 자, 2018년도 11월 기속 때 급여 데이터 대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출력물 인쇄 시에 출력 항목 쪽을 정하는 거네요. 급여 대장 쪽으로 가셔서 네, 2018년도 11월로 해서 일단 조회를 하신 다음에요. 출력 항목 복사를 통해서 부서별 전체로 해서 복사를 해오시면 되는 부분이고 인사사원 정보기 때문에 인사급여 탭으로 가셔서 보시면 돼요. 여기 항목이 없는 거 찾아라는 부분이고요.
4번 성명, 연봉, 부서, 입사일자 있는데 직종이 없습니다. 4번이 정답. 네, 14번 문제인데요. 자, 일용급여 지급 대상자를 누락을 했대요. 대상자 추가하고 급여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연말 일용직은 일용직 관리 쪽에 가시면 되고요.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에서 저는 누락된 사원을 채워 넣겠습니다. 매일 지급이고요. 조회를 눌러서 대상자 나오고, 자, 지금 3명인데 자재부가 빠졌어요. 김주원 추가해 주시면 일용직 급여 대상자 쪽으로 들어오고요. 그런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가서 계산을 할 겁니다. 2019년도 1월에 가서 2019년도 01월로 가서 매일 지급이고요. 조회 눌러서 대상자 나오면 전체 체크 일괄 적용, 네, 00800 평일 비과세는 7,000원 적용. 네, 구하라는 건요, 총실 지급액이기 때문에 급여 총액 쪽에 차인 지급액 121164440 정답 4번이고요. 네, 15번. 네, 2019년도 상여 관련된 항목의 계산식을 직접 적용을 하고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급공제 항목 쪽에 가셔서 상여에 해당되는 지급 항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급여급 계산급은 계산으로 하면 네, 여기 계산식 쪽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자, 급여 계산식은 책정임금 연봉이에요. 책정임금의 연봉 F01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0.7 적용하시면 적용이 됐고요. 네, 이제 요거를 가지고 급여 계산, 급여는 했고요. 이제 상여 전체 선택 급여 계산. 네, 구하라는 거는 총 과세 금액, 급여 총액의 과세 금액이니까 11024,980. 예, 요거네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인데요. 지각조태 외출에 따른 해당 시간만큼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 책정 1급 월급에다가 지각조태 외출 시간 쪽을 빼면 되는데요. 책정 임금 월급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인사정보 등록에 있는 네, 이수희 사원의 급여정보 탭 하단에 있는 책정 임금을 보시면 되고요. 네, 누르시면 컨트롤 F3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월급은 2666660이네요. 그래서 266660에다가 마이너스 근태결과 입력 쪽에 이수희 사원의 지각조태 외출 시간을 볼 텐데 2019년도 1월 이수희 사원입니다. 지각 20분, 30분, 2시간 40분. 네, 이런 경우는 자 30분 다니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분 단위로 먼저 시간 단위로 먼저 환산을 할 거예요. 20분 플러스 조태 30분 플러스 외출 120분에 40분 더한 160분. 요거를 60으로 나눠서 3.5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요. 3.5시간을 산출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인사정보 등록에서 책정 1급, 시급 11,110원. 그러면 2627775.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17번 문제인데요. 자, 일용직 사원에 대한 지급 형태를 구분해서 지급하고자 하고요. 이번에는 일정 기간 지급에 해당되는 일용직 대상자들을 네, 하면 됩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가셔서요. 1월에 일정 기간 지급 쪽 조회하시면 되고
전월 기준 반영을 해야죠. 네, 이쪽. 네, 이쪽. 일용직 급여 지급 일자 1월 달에 해당되는 네, 일정 기간 지급이고요. 조회를 누르시고 나서 대상자 전월 복사. 요거 하시면 이쪽 5명이 일용직 급여 대상자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임료율 계산에 가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체 선택 일괄 적용 00800 토요일 평일 8,000원 적용하시면 돼요. 구하라는 거는 총 회사 부담금이네요. 급여 총액 대비 회사 부담금 20980 정답은 4번이고요. 18번 문제. 자, 12월 기속 급여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자, 2018년도 12월 기속 급여 작업을 진행하면 원천 징수한 총소득세가 얼마인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급여 지급일을 일단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에 가셔서 2018년도 11월로 가시고요. 12월로 가시고요. 전월 복사를 통해서 2018년도 11월 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급 기간, 지급 일자 2019년 1월 10날로 바꿔주시면 끝. 예, 이렇게 해서 급여 했고요. 2018년도 12월에 급여를 상용직 급여 임료 및 계산해서 해주겠습니다. 이 12월 12월이고요. 조회. 대상자 나오면은 급여 계산. 네, 구하라는 건 총소득세네요. 급여 총액의 총소득세 2025250 정답 3번이고요. 19번이에요. 퇴직기준 설정 확인하고 내역을 알맞지 않은 것. 퇴직정상관리 쪽에 퇴직기준 설정 들어가시고요. 네, 여기 있는 내용들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퇴직금 네, 일할 계산이니까 1번 맞고 2번 네, 노동부 기준 적용 안 하니까 2번 보기도 맞고 3번 자, 급여 지급 항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마감 취소 눌러서 봐야겠네요. 마감 취소하시고 지급 항목 설정 쪽 가시면 네, 지급이 기본급 연장 식대 영업 촉진 연차 수당 상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본급 연장 수당밖에 없다고 했으니 예,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네, 그리고 퇴직금 누진 적용 안 해주고 있어서 요거 4번 보기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20번 문제예요. 자, 2018년도 전사업장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 내역을 기간별로 확인하고 싶다라는 부분이고요. 퇴직금 산정 현황 쪽에 가셔서 2018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2018년도에 전사업장이라서 사업장은 전체 선택해 주시고 네,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전체 주의하시면 되고요. 총 차인지급액이네요. 예, 좀 뒤로 쪽으로 가봐서 네, 이쪽 차인지급액 201 아이고, 이쪽이 앞에 201-143780 네, 정답 3번입니다. 21번 문제. 자, 사업자 단위과세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를 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사업자 단위과세로 일단 바꿔줘야겠네요. 요거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있는 신고기준 설정, 요쪽을 바꿔주시면 돼요.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 이런 다음에요. 주사업장 등록에 가셔서 네, 2000번 인천지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확인. 그리고 나서 세무관리 쪽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가시면 되고요. 네, 제출은 2018년도 주사업장 네, 회사본사 신고서 추가 눌러주시고요. 네, 정기신고고 기소은 2018년도 11월, 2018년도 12월, 2018년도 19년도 1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제출 일자는 네, 그냥 두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고치지 마시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매월 징수분 전체고요. 미적용, 적용. 네,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근로소득의 총지급액 소득세. 근로소득의 총지급액 77413-230, 즉 소득세 2025-250. 예, 정답 3번입니다. 22번 문제고요. 자, 지방세 소득세 특별 징수명세 신고서를 생성하라. 네, 답기에서 나오시고요. 네, 지방세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명세서 납부서고요. 네, 신고사업장은 네, 전체로 해주시고 제출 일자는 네, 2018년도 12월 10날로 했네요. 네, 그 다음에 신고서 생성해 주셔야 돼요. 매월이고요. 신고사업장은 네, 전체로 해주시고 기속은 2018년도 10월, 2018년도 11월, 2018년 12월 10날. 네, 신고서 생성. 네, 제출일자 앞쪽이 현재 기준으로 좀 바뀌는 게 있어서요. 이것만 다시 10날로 바꿔주시면 네, 내용이 나오고요. 자, 신고서를 조회해 볼까요? 네, 과세표준액 2097-850, 지방세 209660,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문제. 자, 구진석 사원에 대해 9월 중도태서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했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요거는 연말정산 관리 쪽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 쪽에 가시면 되고요. 네, 계속 근로자 아니기 때문에 퇴사일. 네, 조회해 주시면 네, 구진석이 나오고요. 자, 구진석 관련된 내용 중에 인정상여를 추가 입력해야 되네요. 정산자료 입력 쪽에 인정상여 여기 있습니다. 인정상여.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여기에 일시 100천 만시 일시 100천 만시만 100만 네, 확인해 주시면 네, 인정상여 들어가고요. 이런 다음에 오른쪽 쭉 오셔서 정산명세 쪽 가시면 산출세 2853750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에요. 지금 2019년도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시고 요 DB를 붙여서 기출을 푸시는 분들은 요거 안 풀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하는 방식을 잘 익히셔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4번 문제에 마진역 사원이네요. 이번에는 마진역 사원이 자, 마영식 국가유공자 등 적용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마진역은 부양가정 명세 쪽에서 장애인 쪽을 네, 해주시면 되는데 자, 네, 요 위쪽으로 예, 마영식 예, 소득세 직계존속분 쪽으로 보면 요 네, 장애인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체크를 네, 국가유공자 등 이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체크가 되면서 네, 장애인 공제 하나가 추가 세액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세액을 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쭉 정산명세서 쪽에 마진역을 가시면 네, 장애인 한 명 들어온 거 볼 수 있고 맨 하단의 결정세액 쪽은 224-2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5번 문제 회사본사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를 확인하고 마진역 사원의 평균임금 산정 세부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 네,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니까 사회보험관리 쪽 가시면 되고요. 2018년도에 사업장은 본사였네요. 조회하시는 마진역 사원 나오고 네, 이게 평균임금 산정 내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통상임금 네, 390으로 맞고 연차수당 결정액은 62,900원이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맞아요. 기본급도
맞고 평균 임금도 맞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연차 수당 결정 금액이 틀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네, 이거 25문제 이거는 풀어보시면서 반드시 연습해 보시고 시간 내에 꼭 풀어보시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2019년도 프로그램에서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거 보시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